제가 예전에 출판사에서 잠깐 편집 알바를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광고와 관련된 되게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 그걸 읽고 나니까 국뽕에 대해서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오늘은 국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국뽕이 뭔지 아시죠? 국가와 희롱을 합친 단어인데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거기에 완전히 취해버린 상태를 뜻하는 말이에요. 유튜브를 봐도 국뽕에 대한 영상이 진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외국인 셀럽 누군가가 손흥민을 칭찬하는 가짜 영상을 올려요. 근데 그게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오더라고요. 아, 진짜 그런 거나 만들어야 되나? 그런 가짜 국뽕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조회수 때문에 그런다 쳐도 왜 평범한 사람들도 국뽕에 환호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자랑스러워하는 게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그런 영상들만 찾아보고 또 다른 나라를 깎아내리기도 하고 그런 건 좀 지나치잖아요. 문제는 이런 경향이 전보다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출판사에서 잠깐 편집 알바를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광고와 관련된 되게 재미난 글을 하나 읽었었는데 그걸 읽고 나니까 국뽕에 대해서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광고를 왜 하죠? 광고를 하는 이유는 어떤 제품을 아직 사지 않은 소비자에게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잖아요. 자동차 광고도 아직 그 자동차를 사지 않은 사람들의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그 자동차를 사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광고비로 엄청난 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광고가 중요한 거죠. 근데 광고가 아직 제품을 사지 않은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제품을 산 사람들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아니, 이미 제품을 샀는데 뭐하러 광고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바로 하나 더 살 것도 아니고? 왜냐면 고객이 어떤 제품을 샀다고 해서 그 제품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비록 이 제품을 샀지만 정말 잘한 선택일까? 내가 다른 제품을 포기하고 이 제품을 산 게 맞을까? 그런 의구심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품에 대해서 멋있는 광고를 보거나 진짜 고급진 광고를 보면 그래, 내가 한 결정은 맞았어. 내가 이 제품을 사기로 한 선택이 옳았어. 라고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번 편에서 얘기한 음모론을 통해서 인지부조화를 해소하는 메커니즘과 되게 비슷해요. 이렇게 내적인 만족감을 얻게 된 고객은 해당 브랜드에 충성하게 되고 나중에 비슷한 제품을 고를 때 해당 브랜드를 다시 선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그리고 그 브랜드를 아직 선택하지 않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 브랜드를 추천할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제품은 우리가 고를 수 있지만 국적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이미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아,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정말 좋은 곳일까? 혹여라도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퀘스천 마크,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국뽕 영상을 보다 보면 그런 불안함, 의구심이 조금은 해소되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진짜 좋은 나라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낫지. 외국 사람들도 인정해 주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손흥민은 내가 응원하는 축구 선수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내 무의식 속의 의구심,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대상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저는 언젠가부터 국뽕이 자꾸 도를 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게 사회 현실, 경제적인 부분이 좀 어려워지면서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경제가 어렵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국가에 대한 그런 퀘스천 마크도 들기 마련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내적인 확신을 얻고 싶어 하고 그게 국복에 집착하는 정서로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일본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일본 경제가 진짜 잘 나가던 7, 80년대 초반까지는 그런 국뽕 현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경제가 꺾이기 시작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갑자기 일본 차원의 국뽕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뭐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뭐 칠레인이 감탄한 일본 택시의 강점 몇 가지, 그리고 일본인이어서 행복한 이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실이 막막하니까 다른 누군가의 인정에 기대서 그런 내적 의구심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 내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구하는 데 집착하지 않아요. 내가 공부를 월등히 잘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나 공부 잘하지, 나 공부 잘하지. 이렇게 막 물어보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인정해 주니까. 근데 그렇게 내적인 확신을 자꾸 구하려고 한다는 건 그 확신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가 오래 이어졌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물론 부족한 점도 없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세계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더 이상은 집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오히려 국가 위상이라던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